압류를 막아주는 통장이라서 만들어 아, 봤는데요. 고마워요. 월급날. 제 월급은 255만 원인데요.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어? 250만 원까지만 들어오고 나머지 5만 원은 다른 계좌로 가는 거 아니었나?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근데 이 통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. 압류 방지 통장에 월급 2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.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. 그 다음날 딸이 용돈으로 30만 원을 보냅니다. 250만 원이 넘을까봐 100만 원을 미리 써서 통장에는 130만 원만 있는데요. 딸이 보내준 돈이 들어오지 않네요?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?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쓰는 압류방지 통장과 이 압류방지 통장은 뭐가 다른 걸까요? 살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압류가 걱정되어서 돈을 벌기도 무섭다, 돈 받기도 무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2월에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정책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압류 방지 통장이라는 정책인데요.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런 통장이 있었어?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특히 월급이 250만 원을 조금이라도 넘는 분이시라면 끝까지 꼭 보셔야 돼요. 우선 생계비 계좌는요, 2026년 2월부터 전국 은행에서 만들 수 있게 된 계좌인데요.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우체국 등 웬만한 금융기관 창구에서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. 요즘은 몇몇 은행이 모바일 앱으로도 비대면 개설을 열어두고 있기도 하대요. 계좌 종류를 선택할 때 꼭 생계비 계좌 또는 압류 금지 계좌로 지정해 달라고 하셔야 월 250만 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. 은행에 따라 지금 쓰는 주거래 통장을 그대로 생계비 계좌로 전환 신청해 주는 곳도 있고요.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만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자주 쓰시는 은행에서 한 번 더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하든 생계비 계좌는 한 사람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서 딱 하나만 만들 수 있고요.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막아줍니다.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면요. 기존에는 계좌가 압류되면 생활비까지 통째로 묶여버리는 일이 많았는데요. 그때마다 법원에 찾아가서 이 돈 생활비 써야 돼요. 풀어주세요. 이렇게 매번 신청해야 했습니다. 그럼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번거롭고 그 사이에 생활비는 묶여 있어서 생활하기 어렵고, 그래서 이제는 아예 생활 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를 못하도록 막아서 생활비는 쓰자는 취지로 이 생계비 계좌가 만들어진 겁니다.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. 그럼 이 통장 월급 들어오는 통장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?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월급이 30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럼 250만 원은 이 통장에 들어오고 나머지 50만 원은 다른 내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거겠지? 근데 그렇게가 안 됩니다. 250만 원만 그 통장으로 쏙 들어오고 50만 원은 다른 곳으로 가는 구조가 아니에요. 한도인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이 들어오려고 하면 아예 입금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금고를 만들어 줬는데요. 그 금고의 입구 크기를 250만 원으로 딱 막아 놓은 겁니다.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요. 250만 원 한도라고 했으니까 월급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? 다른 돈은 괜찮겠지? 아닙니다. 이 250만 원 한도는 어디서 온 돈이든 상관없이 1 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이 통장에 들어온 입금액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. 월급이든 가족이 보내준 용돈이든 사업소득이든 중고거래하신 돈이든 전부 합산됩니다.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. 월급 2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. 여기까진 괜찮죠? 그런데 그 다음 날 당근으로 자전거를 팔아서 25만 원을 입금하려고 합니다. 그럼 월급 230만 원에 25만 원이 더해지면 255만 원. 이 순간 250만 원 한도가 넘어갔죠. 그래서 자전거 판도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? 그러면 250만 원짜리니까 통장 잔액이 2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? 그것도 아닙니다. 기준은 잔액이 아니라 누적 입금액인데요. 다시 예를 들어보면 월급 2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. 그중에 100만 원을 생활비로 썼어요. 그럼 잔액은 130만 원이겠죠. 그런데 그 뒤에 중고거래 10만 원, 가족용돈 20만 원 해서 총 30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나에게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160만 원이니까 250만 원 안 되잖아 할 수 있지만 그 달에 들어온 돈을 전부 합산하면 230만 원 더하기 10만 원 더하기 20만 원 해서 총 260만 원이 되죠. 이렇게 되면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온 입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250만 원 한도이기는 한데 그보다 조금 들어 있었으면 상관없겠지? 이게 아니라 그 달에 들어왔던 돈이 얼마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내가 15일에 통장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번 달에는 250만 원의 절반만 계산되겠지? 그럼 250만 원의 반인 125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겠구나? 아닙니다. 이 통장은 일할 계산이 되지 않는데요. 계좌를 언제 만들었든 그달 남은 기간 동안 입금 한도는 그대로 250만 원입니다. 15일에 만들었어도 20일에 만들었어도 월말에 만들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즉 15일에 계좌를 만들었고 16일에 월급 250만 원이 들어온다면 그달 남은 기간이 2주밖에 안 남았더라도 전액 입금이 가능합니다. 이걸 알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 통장을 훨씬 더 잘 쓰실 수 있겠죠?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들 쓰신대요. 회사의 급여 계좌를 두 개로 나눠서 신청하시는 건데요. 250만 원이 넘는다면 250만 원은 생계비 계좌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계좌로 받는 방식입니다. 이렇게 하면 생계비 계좌의 입금 자체가 막히는 상황 피할 수 있고요. 한도 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. 물론 먼저 회사에서 계좌 분할 입금을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.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들어가는 통장은 압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. 돈 관련된 문제라서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요.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죠. 기초수급자 압류방지 통장이랑 같은 건지 헷갈리는 분들 계신다고요. 맞습니다. 지금 그 얘기 드릴게요. 둘 다 압류방지 기능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통장입니다. 먼저 기존에 있었던 압류방지 통장, 흔히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부르는 계좌가 있었죠. 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급여를 받는 분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장이고요. 핵심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. 복지급여만 입금되는 통장이에요. 그래서 일반적인 월급이나 가족용돈 같은 돈은 넣을 수가 없어요. 나라에서 주는 복지급여 그 자체가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통장이었는데요. 반면 올 2월에 생긴 생계비 계좌는 다릅니다.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.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킬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막아주는 겁니다. 다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월급이든 용돈이든 사업소득이든 가리지 않고 한 달 누적 입금 기준 250만 원이 상한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.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두 통장을 함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복지급여를 보호받고 생계비 계좌로 그 외 생활비까지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하나만 만들 이유가 없죠. 둘 다 만드시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.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생계비 계좌는 압류를 막아주는 통장이지만 월급을 그대로 받아주는 통장은 아닙니다. 월 250만 원 한도이고 누적 입금 250만 원 기준이고 일할 계산은 없다는 점.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이 통장 훨씬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이 통장 하나로 해결하시기보다는 압류 해제 신청이나 개인 회생 같은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이겠죠?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현명한 이유주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